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의 섹터 분석 학교에서는 요즘에 시장에서 핫한 AI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부족 사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가 많고, 그리고 또 현인들이라고 하시는 샘 올트만 오픈 AI 형님, 일론 머스크 형님 모두 다 얘기하시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기의식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테마로, 또 그에 따른 수혜주 쪽이 번쩍번쩍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물론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사태 흐름들 한번 쭉 점검해보고, 오늘 수혜주가 뭔지, 또 길게 가져갈 게 뭔지, 아니면 또 그 중에서 선별로 여러 가지 또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나 싶어서 급하게 PD님은 딴 거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맘대로 이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부족 사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올 때 가장 챙겨봐야 될 어떤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국제에너지기구 IEA, 물론 뭐 원자력 쪽만 본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된 얘기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량이 2026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2배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배? 그러면 지금보다 소모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게 AI도 더 중요한 게 암호화폐, 이것도 지금 다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계속 신고가 가다 보니까 열심히 채굴하려고 난립니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이쪽도 만만치 않게 전력들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독일의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 독일도 무시 못할 나라지 않습니까? 제조업 쪽에서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 오, 그러네. 그렇게 되고 미국의 매체에서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이 향후 6년 이내 3배, 6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암호화폐 좀 뺀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모두 합치게 되면은 6년이면 2030년까지네요. 2030년까지 가게 되면은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3배 막 부르네요. 그만큼 전력이 수요가 많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기서는 미국의 전체 소비량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5% 차지하는데 7.5%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면 또 2030년까지 3배. 이게 일반적인 얘기네요. 2030년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3배 정도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나 데이터 센터 설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5배, 2022년 기준으로 1000기가와트인데 그 정도까지 미국 중심으로는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화석완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스 아니면은 석유 이런 쪽에 화석완료 발전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발전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동안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관련된 프로젝트 막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유, 프로젝트 조달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너무 비싸. 못하겠는데 다 지연 포기, 관련된 회사들 지분 넘기고 이런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낮춰지기 시작해서 유동성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걸 다시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벌써 금리 인하가 언제 됩니까?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그때 그럼 지연됐던 프로젝트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와서 설치한다. 최소 2,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태양광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풍력 아니면 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대단지들 가서 또 아유, 여기다 우리 태양광 짓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민들이 말도 안 돼, 내 앞에 무슨 태양광 이렇게 쫙 펼치면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왜 해? 반대하면 또 못합니다. 설득하고 또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당연히 화석연료 발전 쪽으로 의존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탄생하는 게 원자력, 이런 것들 AI 쪽, IT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 설치해야 된다. 비중이 예전에는 지구를 아끼자라는 쪽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원자력 찬성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봤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력 수요 예측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지금 250 TWH, 여기서 쭉 들어가면서 그냥 정상적인 쪽은 약간 각도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보는데, 물론 당연히 늘어나긴 하겠죠. 점진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극단의 케이스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26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4배. 생각보다 만약에 경기 침체나 다른 변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땐 그만큼 안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배네요. 2026년 앞으로 2년 뒤까지 벌써 2배네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들, 전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력 사용량과 관련된 쪽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잖아요. 네이버 검색하고 뭐 자유롭게 요즘 커피숍 가게 되면은 공짜로 콜센터 있죠. 그냥 꼽으면은 전력은 뭐 그냥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바로 충전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경험을 먼저 한 나라들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때 러시아에서 편하게 쓰던 가스, 화력 발전을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발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 1, 2년 전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망가지다 보니까 전력 요금이 거기는 또 약간 민간 쪽으로 많이 넘긴 쪽들이 많죠.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아예 충전은 커피 마시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못하는 거고 집에서도 전기 아끼느라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는 또 이번에 똑같이 만약에 검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 했을 때 전력 사용량이 0.3W라고 하게 되면 챗GPT가 돌아가서 열심히 학습한다. 10배입니다. 10배죠.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챗GPT가 우리가 물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학습한 거 가지고 막 돌리면서 그러면 오잉 하고 귀에 돌아가는 음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진다 그러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그럼 질문을 좀 정확히 해서 다시 해야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윙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검색보다 AI는 훨씬 더 전력을 많이 먹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쪽에서 전력 수요가 많겠느냐? 제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하게 되면 전통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걸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AI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클라우딩 이렇게 얘기하는 쪽을 약간 하이퍼 스케일링, HS네요. 하이퍼 스케일링 쪽의 분야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 보게 되면 암호화폐도 일단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4년 뒤 바라보는 쪽에선 물론 커지겠죠. 그냥 일반 전통 데이터 센터도 커집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없던 게 떡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만큼의 전력 사용량을 들어온다. 이게 얼만큼 더 늘어가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뭐 거의 80%, 100% 이상 늘어난다. 이게 지금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전력 사용량이 많은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전력량 예측 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GPU 종류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하는 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전력 쓰는 게 H100. 거의 뭐 지금 GPU 양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A100 이거는 약간 그나마 떨어지는데 전력을 좀 관리한다. V100이 뭐냐면은 테슬라랑 연결돼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얘기합니다. V100 하나가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테슬라는 무조건 IT의 진심인 회사다 보니까 야 이거 GPU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전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야 이거 장착했다가 우리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하기 시작하면 쭉쭉 빠질 텐데 가뜩이나 충전 더 자주 해야 되고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저전력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게 특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그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만큼 차이가 나서 저전력에 대한 쪽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전력으로 얼만큼 AI가 칩이 설계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H100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어져서 H200, 뭐 B100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레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전력 소모가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되게 되면 안 된다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면 저전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AI 칩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쪽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GPU를 중심으로 AI 칩 쪽에서는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안 되겠다. 그런데 전력 소모가 저렇게 나간다. 요거 못 참지. 이거 전력이 다운된 쪽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전력 AI 칩이 아마 대세가 돼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뭘 것이냐? 그러면 AMD가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또 맨날 뭐죠? 우리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인텔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AI 칩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하고 그거 또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디자인 하우스 총출동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설계 갖고 있는 이런 쪽들도 다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의 핵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가면은 한 2, 3개월 뒤면 또 기사 나옵니다. 저전력 AI 칩이 이렇게 바뀌고 누가 뭘 한다 이러면서 그때 또 테마가 막 불 겁니다. 근데 저희는 미리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요거 핵심적으로 좀 인사이트 있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뭐가 많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력 사용량이 이제 거의 뭐 2배로 늘어나는 건 보셨는데 들어갈 때 일단 어떤 쪽이 많이 들어가냐? 훈련이 있고 추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저희가 데이터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학습해서 특히 이제 대규모 LLM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학습하는 과정 쪽에서 막 들어갔을 때 지금 같은 경우 2023년도는 학습이 20%, 80%가 추론입니다. 아직까지 학습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이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추론은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쫙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잠깐만 끌어내와 이쪽에서 데이터 끌어내고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보여주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8년 가게 되면 훨씬 더 추론 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AI들이 학습이
거의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2026년 가게 되면은 거의 완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거의 80%까지는 다 AI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좀 학습하고 있는 과정들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챗GPT에 물어보게 되면 엉뚱한 대답하고 있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대답을 줘버려요. 나중에 봤더니 뭐야 이게 안 맞잖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게 또 하나의 변화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아직 훈련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안 되겠다. 너 학습 똑바로 해. 마구 또 채찍질을 가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추론 쪽이 대세가 됩니다. 그걸 학습한 걸 가지고 추론이 대세가 되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이 쓸 거고 그때 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바뀝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AI 쪽이 AI 가속기라고 하는 NPU 쪽으로 더 많이 바뀌어서 이게 추론 결과를 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럼 그때는 또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력도 같이 훨씬 더 많이 이쪽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게 나오는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열심히 중앙에서만 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엣지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엣지단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쪽이죠. 이쪽은 아마 5%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중앙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뒤 4년 뒤 가게 되면 일단 중앙은 많이 할 만큼 했고 중앙 쪽에서 데이터 쌓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열심히 엣지단에서 활약을 할 겁니다. 요거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 쪽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또 하나의 반증이겠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나중에 2028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NPU 이게 또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그렇게 또 중요하다. 훨씬 더 에너지나 데이터를 많이 더 쓸 것이다. 이게 앞으로 나오는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가져오는 전력의 변화 그리고 또 얼만큼 전력이 모자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요것저것 데이터를 가지고 뜯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벌써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종목들이 마구 움직입니다. 이런 쪽에서 과연 뭘 보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쪽은 화력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쏟아내기 시작하고 정책적인 지원들 공짜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수주가 안 나오긴 했지만 수주가 나오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원자력 나온다고 해서 수주 받았다. 앞으로 15년 뒤에 완공돼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다시 원자력 발동 걸었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지금 해외 쪽에서 성과 낸 거 가지고도 어떤 레퍼런스가 나올 수 있겠죠. 한국의 원자력은 그래도 항상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데 가성비가 붙습니다. 기술 좋은데 가격은 그만큼 너희들 특히 이제 미국의 정확하게 캐나다 회사입니다. 웨이스팅하우스 껍질만 있는 회사보다 훨씬 잘해. 프랑스 회사 무슨 가격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더 성능 비슷하고 우리 거 써.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서 강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먹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수주 좀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SMR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소형 원자로 이게 티커로 그냥 쓰는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 이거 지금 3달러대에서 한 며칠 만에 6달러대까지 쭉 100% 나왔습니다. 물론 3달러짜리가 6달러 갔다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요즘 코인도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코인 0.000짜리가 2배도 나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것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왜 SMR이 부각받느냐. 물론 이게 처리라든가 그래도 이제 다 원자력 끝나고 난 방사물 폐기 쪽이죠. 방사능 폐기 쪽 이쪽도 좀 처리가 어렵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설치하고 있고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효과적이고 그런 것들이 더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SMR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데 이것도 지금 이런 쪽이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BHI 우진엔텍 이런 쪽으로 일단 쏟아봤는데 원자력 관련 쪽으로 보게 되면 종목이 한 20개에서 30개 됩니다. 그런 쪽에서 과연 뭘 봐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한정 기술도 있고 주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잘 가고 있네요. 지금도 기계 투자 아이디어가 막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타이밍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죠. 상당히 많이 지쳐요. 많이 지치는데 저희가 이런 종목들 볼 때마다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내려온 자리들 갖다 이제 조금 사보고 그래야 최대한 장기적으로 볼 때 싸게 사놔야 버틸 수 있는 그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탈되게 되면 아예 좀 비중 줄여서 다시 여기서 사지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지지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약해. 요금 많이 할 수 있어도 아니야 내 투자 아이디어 맞아. 또 삽니다. 이럴 때 사고 그러면 결국에는 쭉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오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는 제가 보기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보다 이런 단계 위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또 걸리죠. 그러면 들어갔다가 약간 조정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오르는 이평선 정도쯤에서 지지받을 때 그때 다시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가장 체크해야 될 회사가 이런 쪽이고, 근데 또 말씀드렸던 BHI는 열 관련돼서 터빈 관련된 쪽인데 오히려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아예 뚫고 딱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쫓아가시는 것보다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대표 주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원래 우진이라는 종목이 강했는데 우진 엔텍이 상장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쫙 갔던 거 엔텍 상장됐는데 이거 됐고 그쪽으로 가서 움직여야지 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진 엔텍이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반대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1, 2, 3개월 또 6개월짜리 보유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갑자기 뭐 우르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건 좋은데 많이 올라가면 또 변동성도 커진다 염두하시는데, 눌림목에서 대응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쪽에 대한, 한때는 또 그런 거 많이 갔었잖아요. 한때는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주도하고 뭐 한신기계 이런 것들이 또 주도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탄력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진엔텍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매매용입니다. 근데 좀 잡아가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압기 쪽은 얘기 안 드릴게요. 변압기 쪽은 뭐 저희가 미리미리 얘기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이거 절대 피크아웃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거로만 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근데 지금 또 터진 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아니 변압기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전력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강압이 있고 전력을 올려내는 거, 강압이 있고 저는 승압이라고 하나요? 강합, 전력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압 같은 경우는 전력을 올려서 송전을 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쏘는 거 있을 거고, 승압이란 거는 받은 전기를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전반 쪽의 역할하는 게 여기 배전반 쪽, 이쪽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은 강압 쪽은 약간 초고용량 쪽이 많을 거고 이쪽은 약간 중소형 쪽이 많을 거고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받는 이쪽이 좀 많다고 얘기는 들어요. 근데 이게 워낙 미세한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단가도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못 들어간다,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단가도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초고양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중형급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쓰는 방식들이 뭐 이쪽은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고 이쪽은 재룡정이고 뭐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떠나서 지금은 다 쇼티지가 날 정도로 부족하고 거기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HC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면 또 이게 막 가는 중에서 여기서 배팅 했다가 이거 내려온다. 어떤 현상이 나오면 나 이거 또 고점에서 잡았어 고민합니다.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자리들 갔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리들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그나마 추세가 맞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가 올라가는 거 누리고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때 사셨으면은 지금은 줄여야 됩니다. 한 뭐 보조명만 남기고 이익 실현합니다. 다시 내려올 걸 기다리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비중만 갖고 이거 올라가는 걸 좀 보셨다가 눌림목이 더 사자, 이런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HD 현대일렉트릭보다 더 많이 밀었던 게 효성중공업인데,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효성그룹의 지주사를 또다시 세워서 사업 분할을 좀 교통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고 사이클 좋다는 거는 글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보게 되면은 HD 현대일렉트릭 대장, 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중에서 또 말씀드린 것 중소형 쪽에서는 이걸 보자, 대룡전기였죠. 이것도 한 방에 빡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고점에서 무겁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간다고 이런 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유 그냥 없으면 그냥 보내주고 다시 눌림목의 사이즈를 노리셔야지,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뭐 34,000원대 올라가는 거 따라잡았다가 갑자기 훅 내려온다, 아유 고점에 물렸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점검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살살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전력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력선도 이번에 나왔던 얘기 들어다 보니까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굵은, 아예 표현이 그래요. 굵은 전력선이 많이 필요하다. 초고압 케이블이라는 얘기겠죠. 이쪽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 LS 일렉트릭,
가온전선은 제가 LS그룹을 보는 게 맞는데 LS가 무거울 것 같아서 가온전선을 보는데 요즘 보니까 LS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LS 일렉트릭이 적당할 것 같고 그나마 덜 무거울 것 같고 일진전기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압기와 전선 다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일진전기도 위쪽으로 가는데 위로 막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과열이니까 조금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 여기서 막 쫓아갔다가 또 당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올 때까지 만약에 여기서 사셨다 물렸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이라고 해도 줄여놓으시고 다시 눌렸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사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아니면 이건 내가 계속 갈 거로 보는데 단가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쪽에서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눌렸을 때는 계속 이번 사이클에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밖에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도 관심 있게 봅니다. 이거는 저PBR도 같이 연결될 텐데 그러면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족하다 보니까 좀 한국전력 입장 쪽에서는 가격을 살짝 올려서 쓸데없는 전력들은 좀 줄이도록 유도를 하겠죠. 가격을 올립니다. P를 올리고 Q는 당연히 전력 부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력을 늘려야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Q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P와 Q가 늘어나는 구간들의 한국전력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코스트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유가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스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살았죠. 가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떨어지는데 유가 때문에 어떤 비중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트는 가격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작년과는 지금과 확연히 다른 게 가스가 작년 같은 경우 5달러, 6달러 했던 게 지금 2달러가 안 됩니다. 1.7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스 화력 발전이 얼만큼 유리한 겁니까? 그러면 코스트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 되겠고 그러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력은 이제 그러면 백업을 좀 많이 해놓고 ESS 넣어놓고 그리고 또 그런 빌딩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지하철 가게 되면 웅웅웅웅 하면서 큰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비상전력을 위해서 담아놓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필요하고 그게 ESS입니다. 그것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주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데 주가는 무겁습니다. 워낙 통신 장비 쪽으로 알려지던 회사다 보여서 무거운데 지금 서진 시스템은 그래도 갈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때 쫓아가시고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그런 자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여전히 출렁출렁하면서 흐름을 맞춰가지 않을까. 이걸 볼 때 가장 또 눈여겨볼 거는 수급이 딱 보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냐면요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꾸준히 매수가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빨간 선 따라서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흐름들과 함께 맞춰보게 되면 묵직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은 계속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AI 칩 저전력적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부각받는 회사가 칩 설계해드려요. ARM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HBM과 관련돼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IP 당연히 들어갈 거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쪽도 전력 쪽에서 링크되는 이게 문과다 보니까 말 표현이 안 되겠네요. 머리에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IP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음으로 양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HI 칩도 저전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중요한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액침 냉각 관련된 것들을 또 종목들 뭐 GST부터 아마 또 인성정보 또 KN솔 뭐 이런 종목들 이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음 엔비디아의 성과를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의 다음 DGX인가요? 그 서버부터는 액침 냉각을 공부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만 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와 기대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기대감. GST가 아직 뭐 수주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의 할 것 같다 라는 쪽과 수주 받은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 정도라면 또 사람들이 이제 액침 냉각 관련돼서 모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막 올라갔다가도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고점에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잘못하게 됐다가 거기서 툭 밀린다. 물려버립니다. 이런 거 별로 저희가 얘기 많을 때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돈이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라면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짧게 합니다. 그냥 분봉이나 아니면은 시장으로 봐서 쭉 밀렸다 그러면은 단기 지지권이다 그럼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짧게 나오고 이게 최선입니다. 거기서 왜냐면 물리기가 싫어요 저는요. 하도 많이 이거 된다 무슨 종목이다 증권방송 틀기만 하면 액침 냉각 뭐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때 주가가 제대로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갔다가 더 갈 것 같은 자리가 장중에 쭉 갔다 다 밀어버려요. 이런 거 저희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 많을 때는 그리고 또 실체를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보여준 거 없다라고 하게 될 때는 저라면은 짧게 대응하고 일단 보유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 또 액심 나가기 안 해요. 조용해요. 만약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원자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만 해볼게요. BHI 관심 별표, HD 현대일렉트릭 주도다 보니까 이거 관심. 그리고 또 이쪽에선 개인적으로 일진전기가 그나마 LS 일렉트릭이 더 관심. 이거는 매매용으로 충분히 가능. 한국전력 중요. 별 2개 관심. 선진 시스템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벌려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는 퀄리테스 반도체 관심.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수급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밀려야 삽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훅 점검을 해서 총정리까지 별표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시면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또 누르셔야 돼요. 뭘 눌러야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10시 반인데 뭐 심심한데 뭐 하는 거 없나? 갑니다. 장중시황 훅 달려갑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같이 투자해. 한번 물결을 같이 타시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